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키자마자 신호가 켜졌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부동산 일을 시작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켰냐면요, 어제 제 카톡으로 제가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사수였던 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은 자주 못 드려도 교육을 하거나 그럴 때 자주 얘기하고 또 마음속으로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1살 차이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영업을 한다든지 뭔가 세일즈와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전문적으로 학교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28년째 영업을 하고 사람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돈을 벌고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마케팅 스킬이라든지 뭐 리서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수월은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교육하거나 이럴 때 제 사수를 가끔가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화 제목도 있어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그 처음 일을 시작하는 그 몇 달 사이에 저한테 부동산쟁이로서의 어떤 마인드,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고방식, 돈을 벌고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한 사고방식, 이런 거를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 사수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저한테 네가 찍어서 올리는 유튜브도 종종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부와 카톡이 왔길래 답을 해야 된다 하다가 제가 어제 막 돌아다니다가 못하고, 오늘 이제 지금 이렇게 외근 나가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미리 이제 안부 답을 드리고 한번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지금 나가는 길이거든요. 실제 처음 제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계 부동산 회사였는데 제 옆자리에 딱 그 사수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외국계 회사들은 매뉴얼이 잘 돼 있고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도 신입 직원 교육이 있고, 또 부동산을 창업하거나 부동산을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만나러 다니고, 또 그러다 보면 가맹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러면, 나이는 26살인데 40, 50된 지금의 제 나이의 사람들, 제가 지금 제 딸 나이랑 비슷한 26살, 7살 이런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뭔가를 저한테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요리하기 쉽겠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막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영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정신적인 부분, 사람을 대하는 부분,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말을 섞을 수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영업적인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에 대해서 그 사장님보다, 저희 가맹점 사장님보다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적인 그런 기법들은 저희 본사의 어떤 시스템을 제가 익혔기 때문에 그들을 또 그 시스템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잖아요. 뭐 가르친다는 표현보다 그분들이 좀 더 편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쪽에 이런 길이 있고 선진국 애들은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걸 또 제시하고 제안하는 거죠. 근데 영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부동산 영업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 그 형님께서는 저한테 강력하게 몇 가지 사수로서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연습, 반복, 그리고 개기는 거. 제가 표현이 개긴다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그거 뭐냐? 굴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제가 늘상 요즘 얘기하는
통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회사도 가리키지만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수가 또 철저하게 저희는 그 회사에 대한 매뉴얼과 회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성시했다고 얘기하면 뭐하고 정말 그 말이 정답이다, 이건 되는 거다, 맞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빛 속에 제가 감에 계약시켰던 그런 고객들을 보면 26살짜리 애한테 뭔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상품을 구매했다기보다 그 눈빛에서 아 얘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할 때 처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옆에서 독려해주고, 제가 일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저를 채찍질하고, 그런 역할을 사수로서 충분히 해병대 교관처럼, 제 기억에 그분은 헌병대였는데 그런 군인 정신으로 막 저를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나태해지지 않고, 그리고 오기도 부리고 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고, 제 기억에 저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기 시작했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할 때 그 팀에서 압도적으로 그 형님이 계약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늘상 저한테 창희야 우리는 계약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직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 부동산 하는데 가끔가다 자기가 부동산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일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정체성은 계약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계약은 누구랑 해요? 나 혼자 그 계약서에 내 도장 가지고 도장 찍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이어 사이드가 있고 셀러 사이드가 있다고요. 그러면 살 사람 팔 사람, 임대할 사람 임차할 사람 어디서 찾아요? 그 어디서 찾느냐가 결국 영업의 행군이고, 그 영업의 행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치지 않게 채찍질하고 더하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고객 대응을 하고 있으면 그 고객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내 눈앞에서 전화해봐, 나랑 같이 한번 현장에 가보자, 이런 역할들을 그 형님이 다 해주셨었다. 그리고 저도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거랑, 오늘따라 부동산을 왜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어제 또 때마침 문자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사수였던 그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한번 찍어봤고요. 그 회사를 저는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가, 그게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상 부동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를 잘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첫 발을 이상한 데 들이면 교도소 담벼락을 탈 수도 있고, 사행적이고 나쁜 일 하면서 부동산 일을 배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는, 힘들긴 하지만 그런 회사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인터넷 없던 시대에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강남역에 PC방에 와가지고 지금 야후는 아직 일본에는 있지만 야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이메일을 만들려고 강남역 갔다가 부동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막 검색을 해본 거예요. 지금 있는 센츄리 21, 뭐 ERA, 그런 회사들이 가맹사업을 한다고 막 떠있고, 그래서 가맹점 상담 신청도 하고, 저런데 입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보다가 입사 뭐 이메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이메일로 입사하고 싶다고 막 이력서 넣어가지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파일을 첨부했는데 이렇게 날아간다? 뭐 또 이렇게 날아가는 표시가 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보낸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땐 혁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주가 돼도 답이 없길래 내가
뭐 이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못했나? 내가 그래도 멀쩡한 학교 나오고 자격증도 있는데 왜 연락이 없지? 이래가지고 제가 강남역에 그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지금의 강남역 현대타워 건물 1층이 다 그 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왔냐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사장님이시죠, 딱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냐 이러시길래, 제가 아니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입사 지원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얘기를 안 해준다. 그래서 지나간 김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흔쾌히 막 웃으시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운전할 줄 아냐, 서울지리 잘 아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뭐 자격증 언제 땄냐, 학교생활 뭐 이런 거 등등을 막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다 하고 한 30-40분 정도 미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장님이 저한테 미팅 딱 끝나자마자 내일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가지고 내일요? 아니 한 달 가까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항의 방문한 건데 내일부터 나오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양복 한 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갑자기 나 부동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내일부터 일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영업하려고 차를 산 건 아니지만 기동성도 갖추고 있었고, 뭐 참고로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뭐 지하철 타고 다닌다, 버스 타고 다닌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실 수도 있지만, 차 몰고 다니면서 기동력을 갖추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는, 저도 지금 차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이런 유튜브를 못 찍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300몇십 개를 올렸는데 다 거의 다 차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급히 백화점에 가서 양복도 사고 넥타이도 사고 와이셔츠도 사고 이래가지고 첫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출근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제 사수도 만나고,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니세요, 부사장님으로 저희 팀장님도 만나고, 거기서 맺은 인연이 이어져가지고 그때 만났던 분들 대부분 다 지금 다 사이좋게 연락이 다 됩니다. 심지어 대부분은 그 회사에 계속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일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신입이 지난달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과제 수행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맘먹고 숙제 검사를 하고 일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한다고 하면 아마 제 마음에 안 들게 다 돼 있을 거고, 또 그걸 푸시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완성도가 높아질 사람도 있겠지만, 괜히 스트레스 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남한테 욕먹는 게 싫어요. 예전에는 욕을 먹더라도 네가 돈을 번다고 하면 나는 너를 푸시하겠다, 이런 성격이었는데, 뭐 사람마다 틀리겠어요. 스스로 와가지고 나를 얼마든지 날 푸시해도 좋으니 돈만 벌게 해달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인생 살면서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가 원 없이 푸시해가지고 돈을 잘 벌게 만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푸시를 한 사람 중에는 제 스스로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사람 푸시해가지고 좋은 소리 못 들고 뒤에서 욕이나 먹고, 제가 왜 멀쩡하게 제 에너지를 써가지고 욕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숙제 내주면 잘 했겠지, 근데 시간 지나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숙제를 잘 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숙제 검사를 하지 않아요. 결국 숙제 검사는 자기가 영업하려고 있는 지역에 데이터를 얼마나 잘 축적했느냐, 이건데, 사실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임차인, 뭐 이런 건물과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대응력까지 높아져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시간을 압축해서
더 빨리 계약하고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런 거를 저는 배우고 가르쳐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 마음껏 푸시할 수 있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고 예전 한 20년 전 이럴 때는 대부분 그런 파이팅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경력이 뭐 20년 가까이 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공감을 해요. 맞아, 그랬었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막 이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에이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제 말 섞기가 싫은 거죠. 하여간 그렇게 우연히 이메일 보내고 대답 없는 곳에 항의 방문해가지고 그게 저희 첫 회사가 됐고 12년을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개를 하는 업무에서 자산 관리하는 회사로 갔다가 또 대기업 부동산 자산 관리하는 쪽에 갔다가 지금 다시 원래 다녔던 회사에 와서 3년 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회사를 잘 알아보셔야 되고 주변을 잘 보세요. 어디를 입사하시든 간에 주변을 잘 보시면 옆에서 엄청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한테 나를 푸시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 일할 수 있게 날 좀 채찍질 해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푸시할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그런 사람을 찾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찾느냐? 내가 할 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일로서 같이 하다 보면은 일로서 나를 가리키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돈은 나눌 수도 있겠지만 신입 직원분들이 나 혼자 단독으로 뭔가를 다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터득한다? 그리고 돈도 내가 다 갖는다?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무리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선배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 선배 중에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날 좀 푸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사마다 다 몇 명씩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랑 내가 같이 일해야겠다, 저분이랑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제가 제 책에도 여러 번 써놨는데 부동산에서 큰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꼭 동료가 있지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러면 그 동료를 어떻게 만나요?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만 그 사람이 저의 동료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누가 시간 낭비하면서 옆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일을 무조건 가르쳐주고 도와주겠어요? 그러진 않는다. 예전에 저희 그 사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감사하다, 뭐 그때 이런 거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살면서 여러 번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야, 창이 네가 열심히 했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했나, 요 부분은 정말 그 처절해서 눈물이 날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열심히 했나, 요런 부분도 제가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마치면서 저의 28년 전 첫 직장에서 저의 사수가 되어주신, 지금은 개인이 어떤 자산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동산에서는 또 한 이름을 또 하고 계신 그 형님에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